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을 했었죠.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했는데요. 그 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할 만큼은 하겠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밖에 없다. 뭐 이건 사실 의학적 소견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혹세무민하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인데요. 전에 시선집중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과학적 참견 시점으로 찾아뵀던 분입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19로 맹활약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지금 네. 백신 이야기부터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용화까지 최대 18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일단 16일부터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8명의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일단은 개발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빨리 대상으로 가요? 해서. 네,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이제 이례가 없는 경우인데, 보통 동물 실험하고 나서 사람을 상대로 어떤 시험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전임상이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 독성이 없는지 확인이 되면은 그때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1차 임상 시험을 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2차 임상 시험을 하고 이제 똑같은 약을 뭐 써보기도 하고 안 써보기도 하는 대조군 실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3차 임상 시험까지 해야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생략하고 바로 인간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너뛴 거예요?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예.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 얘기까지 묶어서 여쭤볼게요. 중국에서도 중국군 의료진의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 여기도 그러면 동물 실험을 건너뛴 맞습니다.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일단 개발을 한 다음에 네.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에서 긴급 승인 비슷하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나서 예. 사람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게 한 것인데 일단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우려하기도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임상 시험에서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지만은 실패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직 말라리아 백신이 안 말라리아 백신이 없습니다. 말라리아 네. 백신 개발하면 이제 노벨상 영순인데 예.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리아 백신 개발이 굉장히 늦은 이유가 말라리아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요. 예. 말라리아 이제 기생충에 가깝긴 합니다만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백신 개발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지가 않은데 이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네. 백신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백신 접종을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절차들은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절차에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속성으로 가도 1년 반 정도는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 속성이 1년 반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 백신은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9년 상황과 다른 게 신종플루 백신 같은 게 그전에 플루 백신들이 있었잖아요. 타미플루가 효과가 있다. 타미플루는 치료제고 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감 백신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건데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2009년에 이 독감 백신, 그러니까 신종플루 백신과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전임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최근에 통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65건인데 네. 백신은 3건밖에 아니에요. 백신이 훨씬 더 어려운 거 보네. 백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타미플루는 백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제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제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렇잖아도 2692님도 지금 그 문자 보내주셨는데 중국에서는 일본의 아비간이 효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비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라는 그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아비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치료 효과가 좀 검증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이게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선 집중에서도. 예. 이게 왜 미스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NH 같은 일본 언론에서 중국 방역 당국 발로 예. 중국 방역 당국의 공신력 있는 인사의 멘트로 아비간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중국 내 임상시험을 통해서 쓰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또렷한 효과가 있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리고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환자를 상대로 해서 3차 임상시험과 비슷하게 뭐 대조군과 실험군을 놓고서 누군가에게는 써보고 누군가에게는 써보지 않았는데 네. 아비간을 써본 환자들에게 또렷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방역 당국이 밝힌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고 네. 일본에서도 지금 환자들에게 중증 환자들에게 아비간을 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 근데 아비간은 원래 어떤 그 병증 치료제였어요? 아비간은 원래 일본에서 이 독감 치료제로 개발을 한 거예요. 원래 타미플루를 대체할 독감 용도로. 치료제? 네, 예. 독감 치료제로 개발할 용도인데 이게 코로나19에 써보니까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라고 취급해요. 아, 그 자체를?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네,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비간은 독성 등 부작용이 많아서 사용할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아비간을 환자에게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적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우리 방역 당국이 그 일본의 아비간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보가 처음 나온 적이 있었고 네, 맥락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거 이제 안 하는 걸로 정리했다 이런 보도도 그다음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기자들이 아비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아비간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신속 승인을 해서 수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식약처 입장이었는데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라는 건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게 진짜 와전된 보도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국내 전문가들은 근데 실제로 아비간을 써본 것이 아니라 네이처 같은 논문에 실린 자료들을 보니까 네. 독성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환자에게는 쓸 수 없는 약이다라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했더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재 아비간 200만 개 정도 비축해 있고 지금 대량 감염 사태가 나오면 아비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에이즈 치료제를 줘야겠더니 효과가 있더라. 에볼라 치료제가 듣더라. 이런 보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는 칼레트라라고 하는 치료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국내 연구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길리에어드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예요. 그래요? 네,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가 네. 임상시험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써봤더니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 그러면 그건 아직 상용화까지는 아직 안 네, 갔고 그렇습니다. 상용화 직전에 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렘데스비르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병원에서 네.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5월이나 6월 정도이면 그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데스비르가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들을지 결과가 나올 테고 이제 그게 가장 마치 그 신종플루 타미플루처럼 예. 뭐 이 코로나19면 렘데스비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단기간에는 그 미국의 렘데스비르랑 그리고 일본의 이 아비간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아비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미스터리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좀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진통 소염제인 이부프로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타이레놀이 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연결돼 있는 얘기죠. 네,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이 났는데 네. 흔히 이제 소염 진통제 혹은 진통제로 쓰는 대표적인 계열이 이부프로펜 계열과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로넨 계열로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종합감기약에 들어 있는
것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그러니까 타이레놀 성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에드빌 그리고 뭐 몇몇 소염 진통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부프로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타이레놀을 썼다가 안 들으면은 뭐 브루펜 시럽을 쓰잖아요. 예. 그 브루펜 시럽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WHO에서 이렇게 이부프로펜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공고한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부프로펜을 먹은 환자 이부프로펜이 ACE2를 막 더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전문 용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더 감염되기 용이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의심 환자들은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게 이제 WHO 입장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럼 타이레놀 먹어야 되는 겁니까?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WHO의 증상이 공고대로라면. 그러니까 WHO도 구체적으로 타이레놀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의료진 사이에서 논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럼 정리가 안 된 얘기네요. 정리가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의사랑 약사랑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19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 옛날부터 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란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운 데에서. 예,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감염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날씨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